자, 1번. 탄소 원자 잠깐만. 네. 자, 탄소 원자의 질량을 몇으로? 12로 정하고 다른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 원자량. 그쵸? 원자량이고 단위는 없어요. 네, 원자량의 단위는 없고요. 다음. 자, 그래서 수소 원자량 몇이야? 1.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원자 번호 곱하기 2. 수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원자 번호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그쵸? 그래서 수소만 1, 나머지는 뭐 탄소 6번이니까 12, 질소 7번이니까 14, 산소 8번이니까 16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원자의 질량을 모두 더한 값이 분자량.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의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이 화학식량이고 얘네들 단위 없다. 그렇죠? 좋아요. 자, 분자와 분자가 아닌 것을 구분하시오. 자, 분자. 우리가 분자 부르려면 뭐 기억하라 그랬어? 그치. 분자는 공유결합을 했어 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지. 근데 사실 분자는 공유결합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편하게 한 거고 실제로는 입자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유결합을 하면 되는 건 맞는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그 예외만 따로 기억하면 될 거야. 자, 일단 자, 다이아몬드 공유결합 물질이게 아니게?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들이 서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아닙니다. 일단 다이아몬드가 첫 번째 예외예요. 공유결합을 했지만 분자가 아니야. 자, 왜냐면 봅시다. 다이아몬드의 화학식은 이겁니다. 그냥 탄소 원자예요. 근데 이 탄소 원자들이 서로 그물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어디까지가 하나의 다이아몬드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냐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좀 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 영어 좀 자신 있다 하면은 이쪽이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얘기하잖아요. 영어 할 때.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빵도 빵 하나고 이렇게 큰 빵도 빵 하나니까 뭐 미국에서는 그걸 못 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작은 것도 다이아몬드지만 이렇게 큰 것도 다이아몬드 하나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건 우리가 어떤 입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뜻, 즉 분자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라고 한 거고요.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공유결합이지만 아닌 거 다이아몬드 그냥 외워. 다음 물.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분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치? 물 H2O니까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유결합 맞죠? 이산화탄소 분자 맞아요. CO2니까 비금속만으로 자, 비금속만으로 되어 있는 거 맞고 그러니까 분자 맞고요. 그다음에 산소. 여기서 얘기하는 산소는 O2 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소 기체. 그러니까 맞는 거 맞고요. 분자 맞아요. 공유결합하고 있어. 염화칼슘 아니에요. 왜? 이온 결합 물질이지. 왜? 칼슘이 뭡니까? 금속이죠. 칼슘이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온 결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공유결합은 아니잖아. 금속이 들어있는 순간. 그래서 분자 아니다 해주면 되겠고. 이산화기소 공유결합 물질인데 아닙니다. 얘도 분자가 아닌 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산화기소는 공유결합 물질이 맞거든요. 근데 이산화기소가 뭐냐면 너네 혹시 이산화기소 뭔지 알아? 저기 괜찮습니까? 거기 그 주무시지 마시고. 이산화기소가 뭡니까? SiO2. 좋아. SiO2가 이산화기소인데 뭐의 구성성분이에요? 지구과학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우리가 흔히 뭐 규산염 광물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얘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유리 같은 것들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게 이산화기소입니다. 그리고 이산화기소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긴 한데 다이아몬드 때랑 비슷해요. SiO2라고 해서 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Si와 O가 서로 막 다이아몬드 탄소들 쭉 얽혀 있는 것처럼 그냥 쭉 얽혀 있어요.
유리 그렇잖아. 요 작은 유리, 저 큰 유리 중에 뭐 유리 하나로 셀지 애매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 이산화탄소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분자가 아닌 거. 저기 그만 주무세요. 자, 다음 너무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조금 몸 상체를 앞으로 좀 당기세요. 그래야 덜 졸려. 자세가 안 좋으면 졸린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쵸? 분자 맞아요. NH3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분자 H2 분자 맞고요.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아니에요. 왜? 나트륨이 금속이지. 그래서 이온결합입니다. 황산구리 아니에요. 왜? 구리가 금속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메테인 분자 맞습니다. CH4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산화구리 아니죠. 구리가 금속이니까.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고 분자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유결합이면 분자, 공유결합 아니고 다른 결합이면 분자 아님. 이렇게 일단 나눠놓고 그 중에 다이아몬드, 이산화탄소 같은 예외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예외를 외워두면 되는 게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흑연입니다. 흑연도 어차피 다이아몬드랑 똑같은 화학식, 그러니까 C로 적어주는 거고, 그래서 분자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랑 흑연은 어차피 똑같이 C로 적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린 저렇게 세 가지만 예외로 외워두면 돼. 쟤네들만 예외고 나머지는 공유결합했으면 전부 다 분자. 공유결합 안 했고 다른 결합이면 분자 아님.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좀 졸지 마시고. 자, EX 5번 볼게요. 분자량. 자, H2O 분자량 몇? 18. H2O 분자량 18인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수소 원자량이 1이니까 그렇게 2개. 그리고 산소 원자량이 16이니까. 그래서 1짜리 2개랑 16짜리 해서 18.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외우지 마세요. 분자량 구하는 거는 좀 구하는 거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더 좋아요. 외워야 되는 거는 몇 가지 없어. 그냥 몇 가지 좀 자주 나오는 것들만 외워주고 나머지는 외우지 말고 계산을 해주는 걸 먼저 익숙하게 합시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외운 게 문제에 나왔을 때도 결국 분자량 구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연습을 위해서. 자, 그래서 NH3는 분자량이 17이죠. 왜? 질소가 14고 수소가 1짜리 3개 해서. 그 다음에 O2 32 좋아요. 산소가 16짜리니까 잘 하셨고, 그 다음에 H2O2 34, 그 다음에 CO2 44 좋아요. CH4 16, CH3OH 32, C6H8 C6H12O6 180, 포도당 180. 자, 방금 했던 거 쭉 요것들 중에서 H2O, CO2, C6H12O6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안 외워도 돼. 외우지 마, 예지간하면. 그러니까 외우면 좋아. 여러분들이 많은 걸 외울수록 실제로 그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데 나중 가서 외웁시다. 그래도 좀 구하는 걸 익숙하게 해놓고 나서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 몇이에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쵸? 그걸 우리가 1몰이라고 하니까 1몰에는 아보가드로 수, 즉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EX 6번 물 1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 어떻게 돼요? 2몰계라고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자. 자, H2O가 1몰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가 2몰인 거지. 왜? 수소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이거 하나당 H가 2개씩 들어있는 거니까. 뭐 몇 가지 좀 더 해볼까요?
만약에 CO2가 있어. 그래서 CO2가 2몰 있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는 몇 몰이에요? 4몰 해주면 되는 거라고. 어떻게? 산소가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한번 더 해봅시다. C6H12O6 요놈. 왜 H8가 왜 계속 나오냐? 그래서 요놈, 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놈을 한번 해본다고 치면 얘가 지금 2몰 있어요. 그럼 이 안에 탄소 원자 몇 몰? 12몰이 되는 거지. 왜? 하나당 탄소가 6개씩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6 해주면 된다고. 자, 수소는 몇 몰? 24몰이 되겠죠. 왜? 요거 하나당 수소가 12개씩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12 해주면 되는 거지. 산소는 몇 몰? 12몰. 예, 산소 6개씩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6 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포도당에 들어있는 그냥 원자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몇? 포도당 2몰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원자의 총수. 그쵸? 2 곱하기 24 해서 48이 되겠지. 왜? 얘는 탄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12개, 산소 원자 6개, 총 24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4를 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면 됐으니까 넘어가서. 자, 그래서 물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2몰개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개수는 개로 물어본 거니까 2몰, 몰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개 단위로 대답해줘야 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의도된 답은 뭐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걸 적길 바랬던 거긴 해. 뭐 2몰개 한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몰이라는 단어에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쪽도 상관은 없는데 개수로 물어봤으니까 원래 원하는 답은 이거긴 합니다. 저기 좀 그만 좀 줍시다. 그만 줍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서 적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 이렇게 적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간혹가다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 번만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대부분 몰라도 되니까 그냥 듣고 넘기세요. 뭐가 있냐면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숫자를 계산해서 적을 때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나중에 너네 대학교 가서 시험을 보게 될 때는요 유효 숫자 안 지키면 틀립니다. 그냥 계산 다 잘해놓고 정확한 답을 구하긴 한 건데 그걸 유효 숫자 안 지켜서 적으면 틀린 답이 되고 막 그래.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그런 선생님들이.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얘가 이렇게 되면 소수점 앞에 숫자가 2개 오게 되잖아. 이러면 안 돼요.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하나만 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1.204 곱하기 10의 24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있냐면 원래 계산할 때 시작했던 6.02가 소수점 2개까지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소수점 2개까지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반올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4를 날리겠죠. 반올림 아니면 사라버려야 될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가장 정확하게 적는 답은 1.20 곱하기 10의 24제곱입니다. 실제로 답지에 그렇게 적혀 있음. 원래 이 유효숫자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있었어.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사라졌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본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이런 정도로만 일단 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자, 됐고 넘어가서 EX 7번 봅시다. CaCl2 10몰에 들어있는 이온의 몰수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30몰이 되겠죠. CA 1개, Cl 2개 해서 총 3개의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10몰에다 곱하기 3 해서 30몰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아보가드로 법칙 뭐예요? 같은 압력, 같은 온도, 같은 부피,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괜찮기는 한데 압력이란 표현으로 다음부터는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순서는 바뀌어도 돼. 자,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체의 분자의 개수가 종류에 관계없이 같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그냥 요 문장 자체를 그대로 좀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 기체 분자의 종류에 관련 없이 항상 같은 개수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됐다. 되겠다. 자, 1몰 질량. 우리가 분자량 내지는 화학식량에다가 그램 붙이면 돼요. 그걸 우리가 1몰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1 떼고 몰 질량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애초에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랑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 거지. 근데 몰 질량이라고 표현할 땐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가 붙고요. 분자량을 표현할 땐 단위가 안 붙어. 이런 정도. 되게 사소한 차이. 선생님들이 낚시하기에 좋은 그런 사소한 차이. 딱 그 정도니까. 자, 그 다음에 1몰 부피. 자, 우리 0도씨 1기압은 22.4리터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될 땐 22.4리터가 잘 안 나와요. 대신에 20도씨 1기압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24리터가 1몰입니다. 사실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대부분 문제에서 그냥 주기 때문에 안 외워도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냥 외워두면 어차피 내용량 남으면 외워두면 좋아. 그냥 시간 단축하는데 도움도 될 거고.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의 의미인 거지 사실 안 외워도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24리터 자체는. 자, 그 다음에 1몰 개수. 말이 좀 이상하다. 외워야지. 너는 이쪽 시험 계속 볼 거 아니야? 그치? 자, 1몰 개수는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자, 그래서 몰수는 뭐분의 뭐?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 분의 질량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거. 다음 두 번째 게 24리터 분의 기체 부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분의 입자 수가 되는 거죠. 참고로 애지간하면 답 적으면서 답을 적으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지금 한 오늘 목표가 한 14번 정도까지만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답지를 드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뒤에 15번 여기부터는 설명을 안 한 상태라서. 그래서 답지를 안 드릴 확률이 좀 높아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이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려면은 공부를 하려면 지금 쓰고 있는 그걸 답지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가면 답을 적으면서 듣는 게 좋긴 좋을 겁니다. 자, 다음 몰수 얘기는 다 했나? 그치? 24리터 분의 기체 부피 그리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분의 입자수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서 EX 8번. 자,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암모니아의 부피가 48리터. 몇 몰? 2몰. 그쵸? 근데 그때 원자는 그럼 몇 몰? 8몰이 되겠죠. 왜? 암모니아는 NH3니까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 얘가 2몰이면 얘 자체가 4개씩 되어 있는 거고 원자 4개로 되어 있는 거니까 곱하기 4 해서 8몰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 기체 밀도비는 분자량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우리 지난 거 그 프린트. 여러분들 이미 시험 여러 번 본 프린트잖아 그거는. 그 다음에 부피비는 네, 몰수비가 되는 거죠. 몰비 괜찮아요. 분자수비도 괜찮습니다. 몰비, 분자수비, 뭐 몰수비 비슷한 표현이면 다 돼. 자, 그 다음에 EX 9번 20도씨 1기압에서 8리터인 기체 A 14g 하고 6리터인 12g 기체 B의 밀도비니까 밀도비면 그냥 밀도 뭐예요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그냥 부피분의 질량 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8분의 12대 12가 아니라 14대 6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7대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괄호가 2개인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답 적을 때 7대 8만 적어도 돼. 한 칸 비워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분자량의 B는 이라고 했는데 사실 B는 그냥 이제 뭐 하면 돼요? 방금 우리 구한 밀도비가 곧 분자량 B잖아. 그러니까 일단 분자량 구하지 말고 밑에 분자량 B 7대 8은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그 위에 보면요. A기체 24리터의 질량, 이게 뭐야? A기체 1몰의 질량인 거잖아. 그럼 A기체 1몰의 질량이니까 결국 이게 몰 질량, 즉 분자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A기체 분자량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일종의 그냥 비례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겠지. 사실 이거는 비례식까지 안 세워도 되지만 결국 뭐 그게 비례식을 암산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거겠어요? 8리터일 때 기체 A가 8리터일 때 14g이었대. 그러면 24리터일 때는 몇 g이야? 라는 질문인 거잖아. 그래서 이 비례식 풀면 몇 g인지 나오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그냥 편하게 뭐야? 8리터가 14g인데 24리터면 3배니까 그냥 3배에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2g이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진행을 해주면 되겠지. 똑같이 뭐 6리터일 때가 12g이었으니까 24리터일 때는 몇 g이야? 이렇게 비례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결국 그냥 편하게는 어차피 4배니까 이것도 4배 해서 48g 해버리면 되는 거긴 하다. 그쵸? 알겠지? 비례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EX10번. 자, EX10번. 20도 C1기압 C3H8 기체 11g의 분자 수는 몇 몰? 4분의 1몰. 왜? 자, C3H8이 분자량이 몇이에요? 44죠? 구하면 되잖아. 구할 수 있지? C3H8 하면 12짜리 3개 더하기 1짜리 8개 해서 44 되는 거 맞잖아요. 그치? 그리고 몰수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량 분의 질량 11g. 몰수죠? 몰수 구하는 방법 분자량 분의 질량. 그래서 4분의 1몰, 0.25몰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지. 이해 안 되거나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당장 얘기하기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 좀 껄끄럽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제가 보충을 잡아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차피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 영상 링크라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엔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 그런 거 있으면 꼭 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 기체 부피는 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몰인 거잖아.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정석대로 가보면 이것도 결국 일종의 비례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우린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1몰의 부피가 24리터니까 지금 얘가 4분의 1몰이래. 그럼 그냥 4분의 1배 해서 6리터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한 거고 실제로 이 문제 풀이도 방금 이 풀이도 정확하게는 비례식에 의한 풀이인 거죠. 이런 식의 접근인 거잖아 결국은. X그램 아니고 X리터. 이런 식의 접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비례식을 세워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비례식을 암산하느냐의 차이인 것뿐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이때 H 원자 수는 이건 어떻게 돼요? 2몰이 되겠지. 왜? 수소 8개씩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8.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부터는 슬슬 실전 문제라고 흔히 부를 수 있는 문제들이 돼요. 실제로 EX12번부터는요.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EX12번부터는 난이도가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제 EX13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물론 뭐 풀면 그냥 풀만한데 뭐 어렵긴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이 단원에서 높은 난이도의 문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개념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이런 거에 비하면 난이도가 훨씬 쉬운 게 맞고 결국 우리는 최소 수능 특강 2점에서 3점 사이 정도의 난이도는 맞춘다라는 걸 가정을 해야 시험을 잘 볼 거고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하는 학교들은 수능 특강 3점짜리도 풀 수 있어야 될 거고 참고로 수특 3점짜리 정도만 돼도 좀 은근히 좀 많이 맵습니다. 수특 3점짜리만 돼도 이런 단어는 진짜 좀 많이 배워요. 아무튼 그건 나중 얘기니까. 그래서 계속 해보면 EX11번 20도 C1기압 같은 부피의 두 기체 NH3와 CO2의 분자량 크기 비교라고 했는데 분자량 비교면 20도 C1기압 이딴 건 필요 없지. 그냥 NH3면은 17, CO2면
44. CO2가 더 크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분자량이 CO2가 컸으니까 밀도도 그냥 당연히 CO2가 더 큰 거죠. 분자량 비는 밀도 비니까. 그리고 분자 수 비교는 어떻게 돼요? 같은 거죠. 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 같은 몰 수 있다고. 그게 뭐라고?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됐죠? 네, 좋아요. 자, EX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EX12번 보시면요. XY2의 분자량이 64고요. ZY의 분자량이 28이고요. ZX2의 분자량이 76일 때 ZY2의 분자량을 구하라. 이거 뭐야? 연립방정식. 그치?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1단원은 아예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냐. XY2의 분자량을 구하는 과정은 결국 X 원자량 더하기 Y 원자량의 2배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X 원자량 더하기 Y 원자량의 2배를 한 결과가 64란 얘기.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 우리는 그냥 X의 원자량을 X라는 미지수로 잡은 거고요. Y의 원자량을 Y라는 미지수로 잡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지. 계속 해볼까요? ZY의 분자량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어? Y 더하기 Z는 28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ZX2라고 하면 EX 더하기 Z가 76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지는 거 맞죠?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방정식의 완벽한 조건이지. 그러면 이제 이걸 연립해서 풀게 되면 얘가 X가 32가 나오나? 그리고 Y가 16이 나오던가? Z가 12가 나오고? 맞냐? 기억력 좋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지막 건 뭐예요? ZY2의 분자량이니까 ZY2 그냥 계산해주면 되죠? 사실 CO2니까 뭐 4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선생님 전 연립방정식을 못 풀겠는데요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수학학원에 가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건 수학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시고 우리는 일단 식을 뽑아서 푼다 라는 얘기라고. 그냥 화학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하면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달라. 자, EX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EX13번을 보시면 얘가 질량비라고 했잖아요. 그치? 질량비라고 했지. 참고로 EX13번의 문제 유형은요. 요즘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합니다. 상당히 옛날 문제 유형이에요. 한 5, 6년 전에나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 6년 전에나 나오던 유형인데 문제가 요즘은 이게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이야.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해 보겠지만 요즘 안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해도 옛날 문제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내신 문제는 수능처럼 어렵게 낼 수는 없으니까 문제를 조금 어느 정도 난이도를 쉽게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옛날 문제 같은 거 많이 가져와서 내기도 해. 그렇다 보니까 연습은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 EX13번은. 그냥 그렇단 얘기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시험지를 풀어야 되니까 어차피 공부해야 돼. 자, 그럼 보면요. 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뜻 맞아요? 75%랑 25%면 그치?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요. 얘는 지금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물질인 걸 거고 그럼 얘는 우리가 식을 적어보면 CaHB 요런 형태의 물질일 거란 말이야. 탄소랑 수소로만 되어 있으면 탄소 A개와 수소 B개가 결합했을 거란 말이야. 아무튼 어떻게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어떻게 돼요? 탄소의 질량이 12A가 되는 거겠지. 왜? 탄소는 한 개당 원자량이 12잖아. 그게 A개만큼 있는 거니까 탄소의 질량은 12A가 됩니다. 이해되지? 이해 안 되면 얘기하셔도 돼요. 편하게. 자, 그 다음에 근데 편하게 얘기하기엔 여기 사람 수가 좀 많구나.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세요. 자, H가 B개 있으면 그럼 얘는 1씩 B니까 그냥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얘네들의 질량비는 12A 대 B가 되는 거고 그게 3대 1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B는 4A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 그럼 대입을 해보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CaH4A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 물질은 CH4 메테인이겠지 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 근데 이게 CaH4a인 거면 CH4가 아니라 C2H8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A가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뭐 A가 3이어갖고 C3H12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즘 이 문제가 안 나오는 이유예요. 왜냐면 예전 교육과정 자체가 저 탄화수소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다뤘던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탄화수소 자체를 되게 간단하게만 다룹니다. 그래서 저 중에 CH4만 존재할 수 있고 C2H8과 C3H10이라는 물질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그래도 유형 자체는 되게 중요한 유형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내용량이 남으면 집어넣어 두세요. 어딘가에는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나는 내용량이 지금 안 남아요. 이미 다른 내용들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러면 일단 들어만 두시고 치워두셔도 괜찮은 내용인데 뭐가 있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탄화수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탄화수소 말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육과정상에서 다루는 탄화수소들은요. 다 CnH2n 플러스 2, CnH2n, CnH2n-2의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의 것은 불가능해요. 즉 무슨 얘기냐? C2H8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탄소가 두 개일 때는요. C2H6, C2H4, C2H2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C2H8은 없어. 저런 물질 자체가. 이런 얘기예요. C2H4, C2H2 이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게 없다라는 얘기야. C3도 마찬가지야. C3 대입해보면요. C3일 때 대입하면 C3H8, C3H6, C3H4 이렇게는 가능한데 C3H12 같은 건 불가능해.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면 아주 좋습니다. 쓸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데 저는 저런 것까지 알고 저런 외우고 이런 건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면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아무튼 그래서 EX13번에 일단 가는 결론적으로 분자식이 CH4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고요. 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나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이죠. 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거겠어? 얘도 C 대 H의 질량비가 9대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얘는 그럼 얘도 똑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CA, HB 이렇게 접근해서 12A 대 B가 9대 1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냐? 3B는 4A 요딴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는 아까랑 다르게 조금 찝찝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걸 B는 3분의 4A로 바꿔줘.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다 넣으면요. 얘가 3분의 4A가 되잖아. 근데 이건 원래 불가능해. 여기에 소수점이 들어간다는 건.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C3A, H4A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C3H4입니다. C3H4가 가능하다는 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게 13번 문제였고요.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우리가 14번까지가 목표라서 14번 정도 풀 거고 시간도 얼추 딱 그러네. 요거 14번까지 풀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EX14번은 문제 조건이 오른쪽 아래 뭐라고 적혀 있어? 그래프는 금속 X를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하여 X2O를 생성할 때 질량 변화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봅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 금속 X가 처음에 있었어. 그게 몇일 거냐면 1.28g일 거야. 왜? 시간이 0일 때면 반응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0일 때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질량이 1.28이고 그럼 이게 금속 X의 순수한 질량이 되겠죠.
근데 얘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질량이 증가합니다. 이유는 산소 때문인 거겠지. 그러면 증가한 질량만큼인 0.16g이 누구의 질량이 되냐면 산소의 질량이 되겠죠. 왜? 산소가 붙은 만큼 질량이 증가했을 테니까. 지금 질량 차이 정확하게 0.16 맞죠? 그래서 산소의 질량 증가량이 0.16입니다. 그러니까 X랑 O의 원자량의 B는 1.28 대 0.16 하면 큰일이 나버리지. 왜냐? 거기 문제 조건을 보면 다시 보면요. 물질이 뭐라고 되어 있냐? X2O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얘 두 개와 얘 하나가 결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얘 일종 그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일종의 얘가 2몰이고 얘가 1몰일 때의 질량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왜? X2O라는 것 자체가 X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X와 O의 질량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X 원자량 대 O의 원자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를 1몰 기준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절반, 그러니까 즉 0.64 대 0.16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나요? 그래서 4 대 1이 되겠죠.